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라우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학과 학생들 3년 차 이제 데이터 모으면서 이제 입시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사실 입시를 진행하면서 제일 좀 그랬던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학과 선택.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다들 딱 가고감이 어떠냐면 아시죠? 표를 쭉 붙여놓습니다. 누가 여기를 쓴다, 누가 여기를 쓴다 하면 그 다음으로 얘 여기 쓰네? 나 밑에 가야지. 학과 밑에 나르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가죠. 자기 생기부도 분석 안 하고 그냥 이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3년을 진행하다 보니 이 아이가 가서 진짜 잘 지낼까? 이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했던 애들 중에 잘하는 아이들은 항상 연락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 이제 의대 좀 넣으려고. 워낙 이 스펙이 좋아요. 안에 있는 생기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의대 좀 넣자. 그리고 네 후배들 좀 도와라. 이랬더니 선생님 불만 주시면 제가 와서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카이스트나 포스텍 아이들 데리고 같이 좀 입시에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 되겠냐 하지만 생각보다 큰 도움이에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입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배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저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또 진짜 선배들이 좀 도와주면 훨씬 입시에서 좀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모집 요강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그럼 우리 아이하고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그 케이스에 맞춰서 그럼 나는 이런 입시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학과 선택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입시에 딱 갈 때 마지막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학교를 딱 정합니다. 학교에서 제일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과를 딱 정해버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정해져 있거든요. 각오는. 그러니까 6개를 쓰려면 일단은 6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 학교는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까 가학기술대학교 말씀하셨죠. 그 학교도 너무 좋아요. 스펙도 좋고 저도 아웃풋이 너무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애들 안 넣어요. 하물며 7점대 있는 애들도 부산대도 안 넣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산대도 안 넣어요. 그냥 자기가 제일 잘 갈 수 있는 학교, 최상위 학교를 넣으려고 하죠, 다들. 제가 작년에는 이랬어요. 가고 애들 전 데이터를 다 보여드렸어요. 얘는 얘가 여기 붙었고 얘는 이렇게 붙었습니다. 몇 점 된 여기 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데이터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데이터를 보여준 거는 우리 아이의 위치만 확인하라는 말씀이었는데 다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이제 자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형화된 입시 컨설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딱 여기에 특화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기부 분석하고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아이 인재상은 어떤지 그럼 지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걸 예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시행계획입니다. 자, 2023 입시 시행계획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약학과들이 진짜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그 다음에 통신, 국방 IT 이런 쪽으로 좀 대거 늘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해보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이나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생기부에서 분석을 해서 제가 툴로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특징만 보여줘요. 이거는 이런 아이의 활동이 많았구나.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아이 생기부를 한번 보시고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포인트만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 중에서 우리의 입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은 컨텐츠가 되는지 그걸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소서나 면접 전략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울대. 서울대는 뭐 구술고사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서울대는 생기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생기부 평가를 잘해요. 중요한 거는 가고 커리큘럼이랑 서울대 커리큘럼이랑 사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좀 소수자를 위한 활동들 글로벌 리더를 위한 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이런 아이들 좀 원해요. 근데 가고의 커리큘럼으로 보면 그게 좀 부족하죠.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커리큘럼은 수가의 모든 게 몰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하고는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들이 별로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몇 명 안 돼요. 맞죠? 자기가 뭐 수능을 쳐서 간다든지 그거 아닌 이상. 작년에 이제 카이스트 갈 수 있는 친구가 자기는 서울대 컴공을 가겠다고 수능을 준비했어요. 걔는 컴퓨터는 진짜 잘하거든요. 컴퓨터 진짜 잘해요. 저랑 이제 후배들 뭐 이제 교육한다고 데리고 와서 쓰기도 했는데 컴퓨터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수능을 준비한 케이스는 있어요. 걔가 영민하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카이스트에 전산학부 가도 되는데 자기의 꿈이 서울대 컴공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 말고는 서울대에서 좀 합격률이 낮다. 성적도 좀 많이 앞이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이스트. 카이스트에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어요. 일반 전형에 정원 외에 반도체 계약학과가 신설됐습니다. 이 말인즉은 우리 아이들도 가고 아이들도 여기에 이제 뽑아서 활동을 시키겠다는 거죠. 계약학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좀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계약학과를 가버리는 거예요. 취업 시장에 잘 안 나가요. 여기서 다 납치돼가지고 가 있어요. 걔네들은. 좀 그런 케이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카이스트 가는 데는 64% 또는 70%가 연구원, 랩을 가요. 아까 우아한 형제 이렇게 얘기했죠. 배달의 민족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CEO는 안 되고 스타트업은 아니어도 스탑 옵션을 받는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있어요. 코딩 좀 하면 자기가 리더는 아니지만 그 밑에서 스탑 옵션 받아가지고 하는 애들은 꽤 있어요. 사실 코딩도 잘하고 자기 스타트업에서 친구들하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10%에서 20%가 이제 대기업 가는 거죠. 대기업들. 뭐 컴퓨터 쪽에서는 제가 그쪽 분야다 보니까 스타트업 분야다 보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자기 직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도 가고 우리 애들 똑똑하니까 구글도 가요. 그리고 뭐 나사도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갑니다. 자리는 많아요. 근데 한국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잡히지 않아요. 얘네들 다 외국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 취업 시장에 참 잘 안 드러나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좀 해외로 많이 간다. 카이스트 가면. 그리고 이제 한 5% 정도가 스타트업. 아까 얘기했지만 스타트업 있거나 또 나머지 5%가 이제 또 진짜 취업 시장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가 진짜 삼성전자 가고 싶다. 이렇게도 하고. 카이스트는 그렇습니다. 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봅니다. 생기부를 좀 제대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성적을 보여주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애들이 떨어져요. 성적이 2.9부터 4.6까지라고 하면 여기 한 30명이 있다고 쳐요. 몇 명이 떨어질까요? 10%는 떨어집니다. 10%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성 부분도 있고 학교 충실도도 있고 생기부에 보니까 없는 거야. 뭐가. 뭔가 한 거 같은데 애들 중에 공부만 하는 애들 있죠. 성적만 잘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떨어지죠. 교사 추천서가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충실도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적겠어요? 딱히 좋게 적지 않는다고.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3.23인데 학교에서 매일 잠만 자. 어떤 선생님이 추천서를 좋게 적어주겠어요? 활동도 안 하는데. 그럼 그거는 바로 카이스트에 걸려요. 카이스트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분석을 하면 이 친구의 어느 정도 성향이 나와요. 성향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거기 생기부라든지 자소서라든지 면접을 보면서 이제 드러나겠죠, 인성이. 그래서 항상 그 30명 중에 10%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는 뭘 준비해야 되냐?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 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학업 역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가죠. 학업 역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자료 다 드릴 거예요, 어머니. 한번 그냥 편하게 보세요. 학업 외 역량도 중요하다. 학업 외 역량은 이제 이 아이가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의 기준은 뭔지, 이 아이의 철학은 뭔지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이런 게 좀 바뀌었어요. 시간도 똑같아졌어요. 원래는 20분이었는데 15분 똑같아졌어요. 올해는. 자, 그리고
수학하고 통합과학이 안 들어가는 범위였는데 면접할 때 근데 같이 들어가겠다 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이 2015년 교육과정 창의 그 다음에 융합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스템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매스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E 있죠. R&E가 뭐예요? 과학적인 이슈,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전공 화학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테크놀로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엔지니어로 구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는 수학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런 R&E 활동에서 이제 원래 본인의 질문이 아니라 이 스템 가지고 너희들을 묘사해봐, 설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1번 질문이. 작년의 질문은 네가 생각했던 질문은 뭐야? 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고민했던 질문은 뭐야? 라고 던졌어요. 근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도 아이들이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 놓으니까 거기다가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구체화 시켜줬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역량은 여기에 있어요. 생기부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스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모든 학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 의대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의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수성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인즉은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 R&E조차도 전에는 얘네들이 이거 어떡하죠 쌤 이거 안 적혀있는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증명을 해주시는 게 좋다. 카이스트에 맞추면 나머지 학교는 오케이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카이스트에만 기준을 맞추세요. 우리 아이를 카이스트에 5.5 괜찮아요. 카이스트 준비시키세요. 그게 훨씬 도움이 돼요. 아이한테.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일반 전형 문제. 이게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택배를 배달시킬 배달부로 쓰려고 하는데 누구를 쓸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일반 전형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목적이 뭐냐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철학과 그 다음에 생각과 사고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습을 다 물어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입시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분야는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다 알고 저번에도 보셨으니까 이 자료는 나중에 다 보내드릴 테니까. 자, 포스텍입니다. 포스텍도 이번에 또 생겼어요. 반도체 공학 인재 1, 2가 생겼어요. 이게 또 신설됐거든요. 근데 뭐가 다른 거는 있겠죠.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형이에요.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 그래서 뭐 연대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마 뭐 여기 지원 포스텍에 여기 이 학과에 지원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좀 더 쉬워요. 보면 수가 5 이내, 그 대신 2개는 3등급 이내.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포스텍 문제. 포스텍은 이제 면접을 볼 때 원래는 학업을 보지 않았어요. 창의성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의자에 못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거였는데 작년 문제가 SIL이 나왔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코비드-19 전파 속도에 관련된 거예요.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이 나와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아이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예요. 이런 질문이 조금 변형이 됐다. 그래서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 포스텍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네.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나중에 뭐 카이스트 준비하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교사 추천서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뭐 분광 시스템, 그러니까 레이저 기술이 들어가는 데는 지스트는 탁월하다. 그런 연구 쪽으로 가시려면 이쪽으로 가셔도 좋다. 자, 켄텍입니다. 켄텍도 에너지 대학이죠. 요즘 뜨고 있어요. 뭐 취업을 100% 시켜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호응도는 좋았어요. 켄텍도. 애들 많이 갔습니다. 나름 5점대, 6점대 아이들이 켄텍에 지원해서 괜찮은 학교로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이번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고려대 또한 차세대 통신학과, 이거는 삼성전자 쪽, 반도체공학과, SK하이닉스 뭐 등등등 이런 학교들이 이제 이런 학과들이 생겼어요. 바로 취업에 직결되는 학과들이. 고려대도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이번에 과거에서는 고려대를 많이 안 갔어요. 아시죠? 연대 고려대를 좀 많이 안 갔어요.
왜냐면 딴 데를 더 많이 갔거든요. 고려대는 거의 패스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거의 패스했어요. 연대는 의대 말고 딱히 가는 아이들도 없었어요. 연대도. 고려대 가지고 하나 얘기하자면 고려대 이제 보건과학대학교 한번 보십시오. 5.5. 실제 우리 아이 중에 이제 가고 아이 중에 5.2 정도가 여기 갔어요. 보건환경과학부 3.6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5.0 정도에 갔어요. 이 친구는 고려대를 갔어요. 그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 아이들은 경쟁하는 그룹이 달라요. 그래서 성적을 보실 때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도 일반고 비율도 있고 가고 비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비율에서 맞춰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일반대를 볼 때 그냥 우리 학교에서 그냥 뭐 애들 누가 넣으니까 누가 넣으니까 누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넣어야 돼요. 생기부에 드러난 거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학과를 넣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런 학과 가면 취업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학교를 낮추더라도 취업 안 돼요.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취업 안 되니까 제발 제가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들한테. 제발 안 들어요. 안 들어.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설득 몇 번 해보다가 이제 저는 그 전부터 이제 밑작업을 좀 하자. 특히 부모님도 안 들어요. 어머니들이 제일 무서워. 여기 학교는 그런 데가 학교예요. 저한테 그래요. 맞죠? 국민대 이렇게 하면 어머니 학교 네, 그렇죠. 숭실대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과가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을 바뀌어서 사고를 폭을 좀 넓게 보시고 학교를 지원하시면 좋겠다. 자기한테 맞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연대 지금 연대 생각하신 학부모님 계실까요? 수능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수능 준비, 우리 아이 수능 좀 준비시켜야 되겠다. 고민하시나요? 우리 어머니 되게 피곤하신데 죄송해요. 막 너무 지루한 얘기만 해가지고 나중에 더 지루해질 건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우리 아이 지금 연대 혹시 준비하시나요? 혹시 준비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없나요? 어쨌든 연대는 또 2개 합, 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연대 생각하려면 수능을 쳐야 돼요. 네. 논술은 없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관심 있습니다. 맞아요. 논술은 조금 번해요. 논술은 좀 따로 빼놓고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략에 짤 때 지금 우리 아이가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면 일단 이스트 계열을 합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번외로 이제 완전 역전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아이가 자기가 따라와야 돼요.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 애들 생각보다 빨리 놓습니다. 손 놔버려요. 그냥 입시에 내 6점대 못하겠어 하고 계속 이끌어 주셔야 돼요. 1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세요. 우리 아이 컨트롤이 안 돼서. 저한테 맨날 전화 와요. 우리 애 좀 불러주세요. 쌤 불러줘서 미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준비를 하려면 연대를 생각할 때 수능을 봐야 되나? 아니면 의대에 가려고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진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이하고 밀착적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어떤 전략을 짤지 중요합니다. 이스트 계열은 무조건 어쨌든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능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뒷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할 때 면접 준비하고 자기가 자소서 적어보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어머니들은 이게 시간 뺏겨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훨씬 좋은 결과를 이렇게. 자, 연대도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연대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 디스플레이랑 같이 이러면 해서 융복합 뭐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복잡하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아이는 라이센스나 연구직으로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대기업 취업이나 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라이센스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 학부모님들의
의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반고에는 의사들이 많아서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가고에서도 생기부 괜찮으면 저는 넣자고 해요. 2, 3년에 걸쳐서. 안 되더라도. 작년에 이제 저한테 왔던 조졸 아이가 생기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의대 넣어보자 해서 경희대를 넣었어요. 근데 면접까지 다 잘 봤어요. 어디서 떨어졌냐면 화학 문제 하나 때문에 떨어졌어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올해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너 이번에도 의대 놓고 쌤 일 좀 돕자. 자기는 수능은 못하겠대. 그럼 최저 없는 데를 가서 넣자 라고 했어요. 자, 최저 없는 데. 최저 없는 데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절대 어머니들은 모르시겠지만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연대 미래캠이에요. 미래, 그 다음에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AI에 관련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머신러닝이나 AI나 우리 아이들 R&D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각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지만 생기부에도 좀 드러나야지만 가능해요, 의대는. 혹시 의대를 준비하신다면 좀 자기 아이의 생기부를 좀 꼼꼼히 보시고 전략을 좀 다양하게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 없는 거도 넣으셔야 돼요. 수능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그래서 최저 없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3년 동안 데이터 계속 모았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다 안 보여드리고 제가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냥 이것만 보시라고. 이거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2.6부터 4.6이에요. 그냥 2.6부터 4.6이에요. 더 좀 한 게 4.7까지. 4.7까지 붙었던 아이. 저 아이는 붙었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어머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에서 성적은 이렇지.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인데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이 4.6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위에 애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카이스트 30명 그냥 우리 아이 그냥 가지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떨어질 수 있구나 하고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죠. 30명 중에 10%는 떨어진다고. 그 안에 더 떨어져요. 사실. 더 떨어져요. 이 정도는 기준이고 요거보다 성적이 높은 데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4.2, 4.1 자기의 모델링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생급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없고 그렇게 적어서 자기 고집대로 적은 아이들. 다음 포스텍도 보십시오. 포스텍도 거의 비슷하죠. 포스텍도 거의 비슷해요. 카이스트 떨어지는 애들이 포스텍 많이 가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3.6 이런 아이들 있죠. 여기 보면 이 중간에 4.0, 4.1, 4.2 이런 아이들이 카이스트 떨어지고 나서 포스텍을 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왜 카이스트를 떨어지냐면 근데 4.6은 붙었잖아요. 우리 그 학생 중에 한 명 4.6인데 붙었거든요. 뭘 잘했냐? 자기가 생명적으로 특화해가지고 자소서도 잘 적고 이렇게 해서 붙었어요. 선생님 4.6인데 붙었다. 근데 4.1도 떨어지고 4.0도 떨어지고 3.9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마시고 카이스트랑 포스텍은 우리 아이의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면접도 중요하고 인성도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가서 면접하는 태도 있잖아요. 아시면 알겠지만 어떠냐면 준비할 때 지 생각에 좀 맞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라움 원장님 되고 저 정도 돼야지 말 좀 어떻게 조금 먹힐까 아니면 말 안 들어요. 어머니가 얘기해도 잘 안 듣잖아요. 이게 면접에 가면 드러난다니까요. 태도가. 그래서 그것도 조금 바꿔야 돼. 좀 떨어지지 않으려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면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까지 좀 바꾸셔야 돼요. 조금은 바꾸셔야 돼요. 지스트도 보십시오. 지스트가 지금 이제 추락하고 있어요. 지스트가 그리고 일반고로 좀 전향을 하고 있어요. 인원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가고 애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가고 애들이 안 가고 일반고에서 성적 좋은 애들을 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가고에서도 5.0이면 갔죠. 지스트 갔어요. 디지스트도 비슷하죠. 디지스트가 제일 끝에 있다가 다시 5.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고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우리 이스트 계열을 넘보고 있어요. 포지션을 조금씩 가져가요. 그럼 디지스트에서도 일반고에서 1등급인 애들이 좀 낫다라는 걸 판단이 들었겠죠. 가고 애들하고 부딪혔을 때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이 학교들 다 좋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유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졌어요. 성적을 봤을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이제 쉽게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유니스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 내고 끝.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소 적을 때 좀 더 잘 적으셔야 돼요. 켄텍은 그나마 6.0까지 5.9까지 나옵니다. 근데 면접을 좀 다르게 해요. 특이해요. 우리 연습할 때, 작년에 연습할 때 카드 가지고 이렇게 연습해서 조합도 해보고, 카드 놀이하는 거 비슷해요.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에너지 조합도 만들어내고, 뭐 지질도 알아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학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생기부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생기부 분석을 그냥 선생님이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 안에 있는 키워드까지 다 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까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키 컨텐츠가 뭔지도 빨리 아셔야 돼요. RN이 뭐 했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아이의 어떤 모델로 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나와요. 전략 수립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물론 이스트 계열 다 같이 가져가겠죠. 가져가는데 일반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학과를 원할 거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 이름 원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조금 낮추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서강대 수학과 갈 수 있죠. 나쁘지 않아요. 수학과도. 수학과는 비전이 있어요. 수학을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뭐 스타트업이든 어디든 필요하니까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지금 취업 시장에서는 수학과보다는 당연히 전자. 그러면 전자 쪽이면 서강대보다 한 단계 낮춘다든지 홍익대라든지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거기에 있는 학교에 합격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교 2차 전략. 2차 전략은 더 꼼꼼하게 나와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 카이스트인데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얘가 배멀미를 PID 알고리즘을 가지고 아두이노 가지고 코딩을 해서 그걸 해결했다 라고 돼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사이언스에서는 지금 보면 배멀미의 원인이 대하는 거, 과학적인 부분이겠죠. 그걸 가지고 테크놀로지에서는 PID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코딩 아두이노를 썼어요. 그게 아두이노가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연결돼요. 거기에서 이제 변역에서 상판의 움직임을 줄이는 방법, 여기에는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서 자기의 자소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소서로서. 생기부에는 요거 한 줄, 배멀미 PID 알고리즘 이렇게 했다 딱 나오지만 실제 요거는 어머니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건 왜냐면 애들 거라서. 그래서 요렇게 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카이스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 이 아이는 좀 웃긴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아이. 이번에도 올해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던 아이예요. 이게 조졸인데 2학년 때 생기부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컨텐츠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기가 엄청 준비했다는 거예요. 수학은 4등급이거든요. 수학은 4등급인데 과학이 좀 높아요. 2점대. 그래서 성적이 조금 2.67 이렇게 전과목으로 들었을 때 나오는 아이인데 생기부에 너무 스토리가 좋아요. 생명과 화학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의대에서 너무 좋아하고. 근데 2학년인데 더 웃긴 거는 머신러닝이나 창의과학이나 이런 것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경희대 의대에서도 탐낼 만한 인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의대에 지원하는 거예요.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최저 없이. 그러면 얘는 이제 머신러닝 가지고 이렇게 해봤다. 2학년인데도 이 정도 컨텐츠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는 어쨌든 대단한 아이예요. 제가 봤던 생기부 중에 가부 생기부 중에서 당시 연도가 있거든요. 연도에 따라 또 생기부가 달라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가고도 선생님이 좋은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지금 좋은 시기에 잘 만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소서에도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포스텍 합격자입니다. 얘도 이제 생명이라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머리카락 기름 흡착력, 이게 실제 생활에서 자기가 해본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포스텍에 4.5 정도 되는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했는데 붙었어요.
어쨌든 자기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낸 거겠죠. 자기소개서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기가 활용했던 것도 적어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관련, 환경 관련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의 다 이게 보면 전부 다 환경 관련, 지구 관련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상공 갔던 아이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보면 오션 ICT의 배멀미 어떻게 예방할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아이랑 똑같은 비슷한 거죠. 비슷한 주제 가지고 창의 과제랑 같이 연결해 가지고 상공에 지원했던 거예요. 이 아이도 붙었고, 이 친구는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생기부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고 해수욕장 비말을 피하자 이 정도 RN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스트는 붙었거든요. 이 친구가 5.0대인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 저 한양대 소프트웨어 기자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하고 지가 넣었어요. 그냥. 근데 얘가 워낙 어떻게 했냐면 카이스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카이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발표하는 것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하고 한 하루 정도 공부했나? 한 진짜 일주일 더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일주일도 공부 안 하고 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아이예요. 없었던 아이인데 특기자 전형 가서 당당히 붙어가지고 갔어요. 거기로 다이아몬드 학과.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준비하라는 게 이렇게 터질 수가 있다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멈추지 말고 성적에 따라서 멈추지 말고 일단은 카이스트를 놓고 준비시키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입시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성향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아이들마다 특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막 이렇게 둥글어 가지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실제는 그 아이들마다 다 캐릭터가 있고 생기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학과에 넣을지 전략도 잘 안 세워지실 거예요. 일단 우리 아이의 생기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1, 2학년 것까지. 그것까지만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우리 아이의 방향이 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인별 면접 준비, 그다음에 면접은 학업, 그다음에 학업의 역량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읽었던 학교에서 2년 동안 준비했던 거 3학년 때도 멈추지 마세요, 어머니. 3학년 때도 학교에서 생기부에 안 적어준다 하지만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작년에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근데 했던 애들은 다 넣었거든요. 3학년 때라도 조금 더 넣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 전공 잘 살려가지고 자기 컨셉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을 좀 잘 하십시오. 올해는 좀 학교보다도 아까 얘기했지만 학과에 중점 좀 주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좋은 학교, 이 학교 가는 것보다 이 아이가 원하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좀 선배들한테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아이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원장님도 똑같은 저희 의도입니다. 아이들이 입시할 때 자기 길을 좀 잘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의 목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자료 요청하시고 개인정보는 좀 그렇지만 언제든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